이걸 참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랑 기아 예비 차주분들 있죠. 이건 심지어 기존에 타고 있던 차주들뿐 아니라 부품 하청 업체까지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곧 대규모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번 노조가 사실상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고 현대차 노조가 역사상 가장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기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멘트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이 얘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도 안 됐죠. 핵심 내용은 뭐였나요? 현대차 노조가 최근에 기본급 월 16만 5,200원을 올려달라 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으면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고용 안정도 책임져 달라 하고 해고자도 모두 복직시키고 가압류 같은 것도 모두 철회해달라 이런 거였죠. 그 중에서도 기본급 16만 5,200원은 뭐다?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상승하는 월급하고는 상관없이 월 16만 5,200원을 따로 올려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금액은 노조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짚어드린 건 노조가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였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마지막 세대라는 거였죠.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부품이 줄어들고 부품이 줄어들면 생산 인력도 감소하고 심지어 여기에 로봇까지 도입되면서 사실상 지금 일하고 있는 노조가 마지막 세대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뒷일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누리는 거, 한마디로 그냥 본전 제대로 뽑아버리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한번 질러보자 식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지막쯤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고 기아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 그룹 차원으로 대규모 파업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기아 노조도 최근에 사측의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현대차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이건 올해 초쯤으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모두 강성 지도부가 선출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 제가 우려했던 게 공동 교섭, 그러니까 현대차 따로 기아 따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이든 요구안이든 모든 걸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파업을 하면서 현대차 공장만 중단되거나 기아 공장만 중단되면 피해가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버리면 현대차랑 기아 공장 모두 중단되니까 피해가 2배가 되는 거라 보면 되는 거죠. 전문가들 중에서는 공동교섭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둘이 같이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기본급 인상같이 회사에서 떨어지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현대차랑 기아 노조가 절반으로 나눠야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노조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거죠. 평소에 2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니까요. 기아 노조가 요구한 걸 볼까요? 기본급 월 16만 5,200원을 인상해달라 했는데 현대차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고요. 호봉 제도를 개선해달라 했고 이중 임금제 폐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호봉이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임금 폭을 올려달라 이런 거죠. 이거랑 같이 신규 인원도 뽑고 정년 연장도 요구하고 고용 안정 관련 요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도심항공 모빌리티랑 목적 기반 자동차, 전기차 관련 부품 같은 거 생산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이걸 해외에 짓지 말고 국내에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랑 기아 노조 둘 다 특징이 뚜렷합니다. 이전까지는 기본급 인상과 같이 돈과 관련된 게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 안정, 말 그대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요구 내용이 많습니다. 기아는 공장을 국내에 지어달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가 요구안을 또 발표했는데 이게 좀 황당합니다. 현대모비스한테 가는 일감 있죠. 이걸 자기네들한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뭔가요? 전기차 때문에 자기네들 일감이 줄어드니까 남의 일감을 뺏어와서 자기네들 일감과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본사 일감은 한계가 있으니까 계열사가 일하고 있던 일감까지 먹겠다는 겁니다. 이건 모비스뿐 아니라 다른 하청 업체에서도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 노조가 밀고 있는 핵심 의제가 일감 배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PE 모듈과 같은 전기차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게 해줘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PE 모듈이 뭔가요? 전기 모터, 인버터, 감속기, 전력 제어 시스템 이런 걸 모두 통합한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말하죠. 내연기관차로 치면 엔진과 변속기를 아우르는 파워트레인이라는 건데 이 부품은 지금 현대모비스가 생산해서 현대차랑 기아한테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황당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한창 전기차 부품 생산을 늘리려고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었거든요. 왜? 지금 부품 회사들은 투자 시기를 놓치는 순간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고용 인원이 계속 줄어들 거라는 자료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2016년 자동차 부품업계 종사자 수가 26만 5천 명 정도였거든요. 이게 2020년에 23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22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내연기관차는 총 3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이 중에서 37%만
해당하는 11,000개 정도만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엔진은 모든 부품, 구동 전달기는 37%, 부품은 70%가 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내 자동차 부품 300개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이 중 47%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기차 관련 분야 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요. 이분들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잘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전기차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17.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33%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예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이때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그리고 예측했던 전망은 뭐였나요? 자금력이 되는 규모가 큰 부품 회사 이외에는 대부분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로 연구개발을 하고 생산 설비까지 구축하는 게 작은 회사한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부품 업체, 현대차를 원청으로 두고 있는 하청 업체들도 점점 생산 가능한 부품이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어서 난리인데 현대차 노조는 그 와중에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공동교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도 하면 나도 한다 이거라고요. 기아 노조도 똑같은 걸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건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GM, 르노코리아 노조 모두 고용 안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 자료랑 같이 볼까요? 자동차회사 임직원 숫자를 보면요. 현대차는 2019년에 66,500명 정도였던 게 2020년에는 6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66,000명 수준이 됐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0명 정도였던 숫자가 작년에 34,5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국 GM도 르노코리아도 쌍용차도 모두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화가 좀 났습니다. 우리 영상 댓글에 노조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일자리 환경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지. 노조가 없었으면 너네도 모두 진작에 실직자가 됐을 거다. 이거죠. 저는 이 말에 크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노조라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노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게 말해서 상생을 추구한다는 건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생이 아니라 지배 아닌가요? 그냥 숫자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공장 생산 효율 자료에서 국내 공장이 해외보다 우위를 가져간 게 있나요? 있다면 그걸 근거로 돈을 올려달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는 현대모비스에서 만드는 부품까지 노조가 만들어야겠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부품을 노조가 생산하게 됐어요. 현대모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떡하라고요? 거기는 전기차 때문에 일자리 없어져도 되는 거고 노조는 무조건 고용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나요? 저는 이게 정말 괘씸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이런 이슈를 분석하고 비평해주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현대차 노조가 요구한 내용 중에 새로운 걸 하나 찾았거든요. 노조가 품질 협의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6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품질을 확보하고 생산을 극대화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품질 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한창 조립 품질로 논란일 때 품질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는 식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줘서 이때 당시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노조가 폐기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죠. 여기에 대고 노조가 뭐라고 했냐면 품질 협의체는 현장 통제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신경 쓰면서 일해야 하는 건 안 되면서 그 와중에 돈은 더 받아가야 하고 사람도 뽑아야 하고 정량까지 늘려달라는 거죠. 기아 노조는 해외에 투자도 하지 말자고 난리고요. 현대차 그룹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공장을 못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노조가 새로운 공장을 요구하면서도 조합원 고용이 우선되지 않는 새로운 공장은 절대 못 짓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로봇 같은 거 쓰려면 국내에 공장을 짓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이랑 유럽같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 있는 공장 라인을 늘리거나 공장을 아예 새로 지을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명분으로 미국에 8조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고요. 저는 진짜 자동차 업계 노조가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산업의 발전 이런 걸 추구한다면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본인들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로봇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이건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앞으로 남의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 거고 자기 돈을 자기가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될 거라고요. 노조는 진정한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청업체 일감 뺏어오고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맞고 그 와중에 품질은 신경 안 쓴다 하고 이러면 누가 공감해 줄까요?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 노조원들이 신경 쓰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들은 모두 폐기시켜버리면서 돈 올려달라, 고용 보장해달라 이러면 이건 독시기자 지배가 아닐까요? 우리나라 노조 이미지가 자동차 업계 노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해외 기업 수장들이 한국 노조는 문제 있어 이런 일침을 날리겠어요. 저는 노조 지도부들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진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를 하고 싶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든 찾고 찾는 게 어려우면 만들려고 노력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부품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자동차 공장이 많아질수록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국을 자동차 업계에서 인정하는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공장 생산 효율, 품질, 인력 비율당 생산성 이렇게 숫자로 증명 가능한 것들로 실적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고 폭스바겐이고 전기차를 미친듯이 만들기 시작한 회사들이 유럽에 공장을 지을 거 한국에 짓는다고 난리일 겁니다. 이런 성과 하나 없이 파업을 하고 사측에는 강경한 요구만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노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기
도일이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기구다. 도일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쓰지 않는다. 지금 현대차랑 기아 모두 간격 모드고 그에 따라 요구한도 억제 수준입니다. 당연히 사측은 이걸 바로 들여줄 리도 없어서 대규모 파업은 사실상 확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밀려있는 출고 대기 기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하청 업체까지 휘청이게 생겼습니다. 아직 자동차 노조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